법은 상식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라고 하지만 그런 법이 있어요. 이거 완전 막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바보. 이미 끝났어요. 야, 내가 너한테 준 3억 돌려줘.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간단한 법률 상식인데요. 법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법이 상식이면요, 우리가 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민법전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상식인데, 아니, 상식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을 상식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법률 이야기는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최소한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상식이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이 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답이 없는 겁니다. 내 권리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상식에 반하는 법조문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러면서 억울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라고 하지만 그런 법이 있어요. 이게 상식이라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법이 참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법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는 변호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게, 그래야지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반인데 퇴근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는 저의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상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공유,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상식은, 법률 상식은 무엇이냐면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가 뭐예요? 효도를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효도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증여를 전제로 해요. 증여. 내 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꼭 부모 자식 간에만 효도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집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친구를 줄 거야. 그 대신 얘가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효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친구니까. 일정 금의 급부를 받게, 일정 금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주게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증여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증여하지 않으면서 의무만 부담하게 하는 그런 계약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효도 계약이라는 거는 재산이 있어서 그거를 줄 때 비로소 그걸 받는 애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게 효도 계약인 거예요. 계약이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자, 증여라는 게 참 재밌는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너 줄게 했을 때 상대방은 그래,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얘한테 쓰레기를 줄 수도 있잖아. 이거 너 줄게. 그럼 얘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승낙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효도 계약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어차피 이 재산은 상속될 거야, 얘한테. 근데 증여가 절세 효과가 있으니 증여를 하고 그 대신 나는 얘한테 효도를 받자.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증여 목적물이 굉장히 가치가 커요. 거의 부모님의 유일무이한 재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노후 자산이에요,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나 집이 한 채 있어. 부모님의 집. 그걸 그냥 준단 말이에요. 증여를 해. 근데 얘가 만약에 나를 부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되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이냐 그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요? 네, 실제 체결 많이 합니다. 계약 체결. 그리고 소송도 실제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거 완전 막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요, 관계가 무너지고 막장으로 가는 것을, 막장 3류 드라마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효도계약은 뭐예요? 부담부 증여죠.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집을 얘한테 줬어. 얘 보고 나한테 부양 의무를 부과해. 나를 부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입을 딱 씻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재산만 받고 입을 딱 씻어. 그럼 나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고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효도 계약이 없어도요, 자식은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상에 발생해요. 부모가 마치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것처럼 부양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양 의무라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 우리 전체 인구를 평균 내보면 1인당 부모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 적정 수준이 얼마일까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200만 원, 막 300만 원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서는요 굉장히 낮게 봐요. 한 50만 원? 그 정도만 지급해도 부양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막 20억짜리 집을 받았어. 그래 놓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는 뭐 30만 원, 50만 원 드리고 나는 부양금 했다. 그럼 나는 바보인가요? 아무튼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얘의 의무를 강제해야 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집을 준다면. 근데 증여계약은요, 여러분. 보통의 우리 단순 증여라고 표현할게요. 단순 증여랑 부담부 증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 증여는요, 이렇게 부양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 나 증여계약 이거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해. 이거 증여계약 취소야. 해지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준 집 돌려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의 단순 증여는 이미 끝났어요. 이 얘기 끝난 부분은요 원상회복이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단순 증여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조부모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약속을 받고 3억을 줬어, 현금을. 근데 얘네들이 안 해. 바쁘겠죠. 뭐 자기들도 바쁘고. 그래서 조부모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서 야 내가 너한테 준 3억 돌려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거부했겠죠. 그래서 부모가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 경우에 효도계약이라는 부담을 부과하는, 자식한테 증여하는 조건으로 이런 특정한 부담을 부여하는 증여계약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부 증여 효도계약인데 효도계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본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 증여니까, 단순 증여는 뭐예요? 해지해도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3억을 반환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부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보겠죠? 보려나요? 그래도 계속 부모님은 돈을 주려나요? 자식한테? 자, 아무튼 그래서 2015년에 판례가 처음으로 효도 계약에 근거해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해지됐을 때 원상 회복시키는 판결을 낸 거예요. 그 사례에서도 뭐였냐면 부모와 같이 사는 조건으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잘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효도죠. 집을 줬어요. 20억짜리 집을 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한다 하겠죠. 잘했겠죠. 근데 1년,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 이제 부모님은 노쇠해졌고 이제 이 집 완전 내 것처럼 내가 막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이제 모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긴 살지만 잘 부양하지 않은 거예요. 누나한테 가서 누나가 와서 봐. 아니면은 간병인을 쓰고 자기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내 주택 돌려줘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은 거예요.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건요, 끝까지 둘이 다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막장이잖아요.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효도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어요. 서면으로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효도 계약서에 따라서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여 계약은 해지됐고 효도 계약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놔라 라고 판결이 난 거죠.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게 바로 인과 응보잖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늙은 부모님, 이빨 빠진 부모님, 주택은 이미 내 것처럼 쓰다가 사용했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부모님한테 달라고 돌려놓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는요, 부모 사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효도 계약서가 있으면 효도를 안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도 계약서라고 안 해도 되고요.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줄 때는요,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계약서의 형식으로 남겨놓으셔야지 나중에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제가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게 여러분의 상식일 수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은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부담부 증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때는 증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효도계약서 작성,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상담을 하시고 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소송 가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계약서로 명확히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친족 가족 간의 법률 관계에서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 또 그렇고요. 유언장도 당연히 그래요. 유언장. 제가 다음 시간에는 유언장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부부재산 약정 쓰십시오.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부부재산 약정서를 체결하세요. 그러면은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이게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때는 내가 물어보지 않을 것도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서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사무소에서 이런 신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은 뭐 동거라도, 동거 계약서, 부부 재산 약정,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서 어떤 각서를 쓴다. 각서도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서 효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효도 계약서. 그 다음에 이 제가 지금 증여를 말씀드렸는데요. 증여를 잘못하면요, 일단 증여세 내죠. 내가 자식한테 증여했어. 내 아들한테 증여했어. 증여세 발생하죠. 근데 얘가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하네? 효도를 이행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효도 계약서의 조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거 여러분 매우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냥 잘 부양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월 300만 원 준다 썼어요. 근데 얘가 안 주네?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이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도 계약서에 근거해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갖고 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재산이 갔던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증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나는 아들한테 한 번 갈 때 증여세 냈고, 또 나한테 반환할 때 또 증여세 내. 그럼 이거는 나는 세금만 내게 된 꼴이잖아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함부로 하실 것은 아니에요. 효도 계약이라는 건. 아니면 그렇다면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받고 하시는 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거든요. 법적인, 모두 다 계약서인데 그런 것들을 작성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법은 상식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법률 상식을 쌓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에 파이어족이나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불어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왜? 법치주의 사회가 근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데 힘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는 변호사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자, 그럼 여러분들의 법률적 소양이 높아지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안 나와서 됐으니까. 녹화되고 있지? 응.